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지식을 공유하는 마니버입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를 살펴보면서 입찰자가 모르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주의할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라 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실시되는 법원 경매를 말합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담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처분을 의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담보 물건 처분을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경매를 신청한다라고 하며,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경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법원 경매는 경매 신청부터 첫 입찰 기일이 나오기까지 통상 6 내지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입찰자의 입찰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경매 물건의 시세를 파악할 때는 감정 가격이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 가격은 경매 개시가 결정되는 시점에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입찰할 당시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감정 가격과 대비한 시세 파악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입찰 기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입찰 기일이 나오면 입찰자와 법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매 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의뢰받은 법원은 신청상에 하자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있으며 대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은 집행관에게 명하여 매각할 부동산의 상태를 조사하게 하고, 외부 감정기관에는 매각할 부동산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결과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현황보고서와 감정평가서입니다. 현황보고서에는 해당 경매 물건의 상태와 점유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감정가격뿐 아니라 위치, 도면 등 물건의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 배당료 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배당 신청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배당료 구종기는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배당이란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종결 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집행법원은 1차 입찰 기일 전에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채권자에게 받을 돈을 신청하라고 통보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배당 요구와 채권 신고는 각각 별개이며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등 임대차 내용을 기재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것과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채권 신고는 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는 입찰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자의 인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 여력이 없어 배당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집을 명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는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배당 요구 신청 기한이 지나면 경매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부동산을 입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입찰기일이라고도 합니다. 매각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 실시합니다. 통상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이며 이 시간에 입찰자는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을 제출합니다. 입찰자가 입찰서를 작성할 때는 금액 단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 금액 단위를 착각하여 0을 하나 더 붙인다면 1억 원에 입찰한다는 것이 10억에 입찰하게 되어 결국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매각 허가 취소를 요청한 어떤 입찰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불어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입찰자가 0을 3개나 더 붙여 입찰한 사례가 있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법원이 불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법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불허가 결정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의 이해 제기로 결국 지방법원의 불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어쨌든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할 때에는 입찰 금액 단위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입찰 단계로 돌아가서 입찰서를 접수한 경매집행관은 11시 10분경에 입찰을 마감하고 제출된 입찰서를 공개합니다. 입찰서 마감 결과 최고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에게 바로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합니다. 이 7일 동안 최고가 매수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때 매각 허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에 경매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원 서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일로부터 7일 후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또 7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매각 허가가 확정되면 낙찰자에게 1개월 정도의 기한으로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낙찰자는 통보받은 기한 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를 통지받은 낙찰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법적인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낙찰자는 해당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점유자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여 소유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낙찰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빠른 명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낙찰자는 경매의 목적이 빠른 수익 실현이라면 굳이 대금 납부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통상 배당 기일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약 1개월 뒤로 정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실시하면
모든 경매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야만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점유를 회복한 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임대 또는 매매로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은 입찰 기일이 정해지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이때부터 입찰 예정자는 입찰할 물건을 선택하고,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은 물론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여 입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 물건이라면 입찰할 물건 분석 시부터 그 문제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빠른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